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노는 거예요. 63세 김모 씨의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40년을 대기업에서 바쁘게 살았던 분이 은퇴 후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보니 그게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은퇴 후에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취미를 가져야지, 작게라도 일을 해야 건강에 좋아, 창업이라도 해볼까?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이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호사라는 겁니다. 쉴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 은퇴 전에는 놀면 불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해질 것만 같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 의학적으로도 휴식은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은퇴 후 억지로 무리해서 일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산책하고, 낮잠 자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첫 번째, 40년 회사 생활을 끝낸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작게라도 가게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 스트레스만 커졌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일단 쉬자고 하고 1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낮엔 친구와 장기를 두고 저녁엔 손주와 놀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냥 노는 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두 번째, 억대 연봉 뒤 허탈함을 극복한 박 씨. 58세에 억대 연봉을 받던 직장을 그만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창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을 뻔했습니다. 좌절하던 중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겠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오후엔 서예를 배우고 저녁엔 아내와 드라마를 보며 웃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돈은 크게 벌지 못했지만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일 중독자에서 노는 사람으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은퇴 전에도 주말까지 회사에 매달리는 전형적인 일 중독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해 학원 강의, 자원봉사, 동호회까지 쉴 새 없이 활동했죠. 그런데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놀아야겠다. 아침엔 낚시, 낮엔 영화 감상, 저녁엔 아내와 함께 춤추는 동호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건강도 좋아졌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은퇴자가 누려야 할 권리였어요. 그냥 논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논다는 건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겐 산책이고 누군가에겐 여행이고 또 누군가에겐 친구와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의무가 아니라 자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생활에서 우울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계속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솔직히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못 쉽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노는 삶은 최소한 생활비 20년치를 계산해 두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살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합치면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불안 없이 그냥 노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여유롭게 노는 삶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70%는 안전자산 예금, 채권형 상품 등에 두고 나머지 30% 정도만 주식이나 펀드 같은 변동성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한 마음 없이 마음 편히 노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놀 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이제 몸 편히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그리고 근육량입니다. 특히 근육량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꾸준히 해도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일 등산만 하던 65세의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동네 경로당에서 아령들기를 꾸준히 하던 70세 분은 오히려 체력이 좋아져서 친구들보다 더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며 지냅니다. 돈 안 쓰고 즐기는 지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초반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해요.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들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동네 복지관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만 해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4세 은퇴 후 매일 커피 사 마시던 습관을 줄이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아침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년 지나 보니 독서량이 엄청 늘었고 돈도 아꼈고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놀기는 좋은데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 TV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고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도 따라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생활에도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가져라.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들로 채워라.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 7시 기상, 동네 산책, 아침 식사 후 독서, 점심 후 낮잠, 오후에 친구 만나기, 저녁엔 가족과 TV 시청.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면 나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아야 비로소 인생이 보인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놀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장은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 그냥 노는 것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금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 이 세 가지만 지켜진다면 은퇴 후 남은 20년은 그야말로 여유롭게 잘 놀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63세 은퇴자의 말처럼
그냥 노는 게 최고일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도 그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은퇴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은퇴 후 그냥 놀기만 하면 무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것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의무감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책, 독서, 친구 만나기, 낚시, 영화 감상 등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채우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Q2.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걱정되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안심하고 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생활비로 20년을 계산하면 약 6억 8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므로 약 2억 원 정도의 비상금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6,0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는 변동성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면서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근육량 유지입니다. 6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꾸준히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 혈당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산책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